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좀 증시가 좀 폭락을 좀 많이 했죠, 그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오늘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공매도 재개 때문에 이제 마치 폭락한 것처럼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 이제 그 부분 이제 해석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한 원인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회복이 좀 빨리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수를 가장 많이 끌어내리고 그리고 공포에 질린 업종이나 종목들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말 사이에 이제 거의 산불이 다 끝났죠. 그래서 산불 관련주들이 오늘 보니까 시원하게 빠졌던데 그게 어떻게 빠졌는지 그런 것들 얘기해드리고 시간이 좀 되면 시간이 좀 되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시간이 좀 되면은 이제 이재명 관련주 잠깐만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좀 뭐 지수가 아주 오랜만에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좀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죠. 이게 진짜 지수가 정말 오랜만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좀 놀라셨을 수는 있는데 항상 주가 다시 되돌아서 올라가니까 너무 걱정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3% 급락을 했죠. 지난주 금요일 날 한 2% 가까이 빠졌었고 오늘도 한 3% 빠졌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3월 달에 올라왔던 게 이만큼인데 지금 그거를 다 반납시켰어요. 그래서 다 떨어졌습니다. 이틀 만에 그냥 잡아 빼니까 이렇게 됐는데 뭐 지수가 크게 올라가도 어차피 개미들 수익률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코스닥은 오늘 여기도 뭐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3%. 잠깐만요. 똑같이 3% 정도 빠지면서 여기도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여기는 뭐 1월 초의 가격이 여기인데요. 거기까지 다 내려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상승폭을 반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일단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제 그 뭐예요?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한 게 첫 번째 공매도 때문이다. 두 번째 미국의 상호 관세가 시작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두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요거보다는 뭐죠? 우리나라 탄핵 선고가 안 잡혀서 국정 혼란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좀 더 이유가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걸 보세요. M7 종목들이 급락을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 자, 보세요. 일단 공매도 때문에 급락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말도 안 되는 게 정말 우리나라 공매도 재개는 우리나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다 빠졌어야 되는데 보세요. 일본 증시 마이너스 4% 급락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1%더 빠졌거든요. 여기는 1월 초가 여기에요. 여기 대비 이만큼 빠져서 우리나라 올해 상승폭 반납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할 게 없다니까. 일본은 더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언론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지수는 급등이 나올 때도 있고 급락이 나올 때도 있는데 휘둘리시면 안 돼. 그죠? 대만 가권 지수 여기도 뭐 공매도 재개했습니까 오늘부터? 아니잖아요. 여기는 4.2% 빠졌어요. 여기는 그냥 아예 그냥 낮아 빠졌어 그냥. 네. 작년 8월달 여기 폭락했을 때 있죠. 이때 수준으로 지수가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네. 미국의 M7 종목들이 폭락하면서 기술주들이 폭락을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덜 빠지죠. 왜 그럴까요? 미국의 M7 종목들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에서 올라간 게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슬픈 거죠. 어떻게 보면 슬픈 건데 올라간 게 없어서 안 빠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홍콩이나 중국 돈을 많이 빠져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중국 증시 마이너스 0.4%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상호 관세 때문에 막 빠진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약간의 영향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관세 때문에 가장 많이 두드려 맞는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대만이랑 일본이 아니라니까. 관세 때문에 가장 많이 두드려 맞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어? 중국은 왜 안 빠지는데? 안 그래요? 캐나다. 아니 캐나다 맨날 TV 틀면 캐나다 관세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지 않아요?
여기 별로 안 떨어지는데? 설명을 해보라 이거죠. 비관론자 아저씨들. 네?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 아니에요. 네. 비관론자 아저씨들. 캐나다는 왜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유럽도 지금 자동차, 미국한테 자동차 관세 얻어먹고 정신 없거든요. 독일 증시 멀쩡한데? 여기는 관세 안 맞나요? 프랑스 관세 안 맞아요? 멀쩡하잖아요. 그게 호들갑들이냐고. 그죠? 그냥 빠지는 거예요. 뭐 M7 종목들 때문에. M7이 뭐죠? 그 M7이 매그니피센트 7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하나도 안 맞아.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요즘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자, 애플 주식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뭘 보시면 되냐면 이쯤에서 누가 팔았어요? 워렌 버핏이 팔고 나갔잖아.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그죠? 보시면 그냥 이렇게 보시면 조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올라가다가, 그죠? 작년에 내내 신고가 노래하다가 트럼프 취임 이후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바이든 때 수혜주잖아요. 바이든 때. 아마존 최근에 신고가라서 저도 이거 헷갈렸거든요. 뭐지? 신고가 또 나더라고. 뭐야 이거?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서야 확 떨어지는 거지. 고점 대비 지금 20%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학개미들 아주 제대로 물렸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서학개미가 아니시잖아요. 물론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또 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한국 주식을 더 많이 하시니까 제 방송을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서학개미들이 손실이 나는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기쁜 소식이에요. 물론 그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서학개미들이 손실이 난다? 그게 왜 여러분들한테, 동학개미들한테 좋은 거냐. 아, 나 동학개미라는 표현 안 쓸게요. 동학개미라는 표현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한국개미들한테는 왜 좋은 거냐 이게. 선진국에 몰려있던 M7에 몰려있던 돈들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투자한 사람들 손실 난다는 거는 이쪽이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쪽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가 폭락할 때 다른 나라들도 영향이 있는 거죠. 그죠? 메타 최근에 신고가 나길래 이거 뭐지 그랬거든요. 다시 끌려 내려오잖아. 아마존처럼. 그죠? 여기다 조정이라니까. 가격 조정을 본격적으로 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구글. 알파벳인데 구글의 모회사잖아요. 200달러 넘었다가 지금 150달러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도 30% 정도 떨어진 거예요. 지금 30% 가까이. 정신 못 차려. 어제 금요일날 4% 폭락했어요. 네, 메타도 4% 폭락했고, 아마존도 4% 폭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 3% 폭락했다니까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1.5%. 근데 여기도 보면은 고점돌이 신나게 하다가 지금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테슬라도 정신없고,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한테 그 자기네 회사 주식 팔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오너가 그러겠어요. 그죠? 네. 근데 여기 밑에 타이완 반도체 나가 떨어져요. 지금 고점이 지금은 226달러, 지금은 165달러거든요. 고점 대비 60달러 떨어졌죠. 대충 30% 정도 급락한 거예요. 이런 대형주가 불과 2달 만에 30% 가까이 떨어졌다. 엄청난 폭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라. 지금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서학개미들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아, 내가 지금 주식을 손절하거나 불안해할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네. 아까 보니까 뭐 외국인이 오늘 우리나라 공매도 재개 때문에 주식을 다 팔아가지고 뭐 우리나라 주식의 봄은 끝났다 막 이러더라고요. 네. 신났어 이놈의 새끼들. 누구 기자들 신났다니까. 외국인이 1조 5천억 원을 팔았거든요. 엄청 많이 판 거예요. 오버 안 하고. 네, 진짜 많이 판 거예요. 공매도 좀 했겠지. 공매도 재개 시작했는데 오늘 공매도 안 했겠어요? 공매도 금지시킨 게 2023년이니까 2년 전이에요. 응? 공매도 전면 재개했으니까 오늘 공매도 좀 거롭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면 공매도 안 하셨겠냐고. 또 이런 말 하면
공매도를 옹호하는 뭐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니거든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외국인 보고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외국인이 오늘 첫날이니까 많이 했겠죠. 그런데 외국인이 그렇게 했는데 환율을 보시면 되잖아요. 환율이 장중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끝날 때까지는 올라간 게 없었어요. 좀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이후 좀 올라갔는데 그래도 오늘 전일 대비 0.3%밖에 안 올라갔다. 그러니까 환율은 지금 오늘 외국인이 되게 많이 판 거 치고는 환율이 별로 안 올라갔죠? 그럼 뭐예요? 뭐라고 그러겠어? 외국인 안 나간 거예요. 외국인이 진짜 이거 우리나라 주식 팔아가지고 뭐 미국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서 외국으로 튀었다, 도망갔다, 이런 환율이 급등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근데 안 하잖아. 이해가시죠? 네. 그리고 내일 뉴스 알려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기자들이 제대로 취재도 안 하고 속보 또는 긴급 이러면서 환율 1480원 90원 돌파, 1500원 돌파 임박, 몇 년 만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 기사 반드시 나올 겁니다. 왜? 환율이 다시 이 근처에 와요.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쓸 거예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때문에 환율이 이때 1486원까지 급등했었는데 또 여기를 재차 급등하려고 한다 라고 할 겁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그 기자들한테 미안하지만 이때 이만큼 올라간 거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미국의 달러가 강세가 되는 바람에 우리나라 화폐가 약세가 되겠죠.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기업 때문에 올라간 건 요게 다입니다. 근데 어쨌든 내일 기사는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셨죠? 또 누군데 또 뒤집어 씌워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속보 환율 어쩌고저쩌고 하면 어이구 그냥 징글징글하다 진짜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증시가 급락한 원인이라고 나오는 뭐 트럼프 상호 관세, 공매도 재개, 뭐 대통령의 비상계엄, 근데 아무도 이재명의 민주당의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얘기 아무도 안 하더라고. 너무 편파적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든 저 얘기든 그냥 나오면 그냥 징글징글하다. 그리고 그냥 무시하세요. 옛날에 이렇게 이제 악재 나오고 막 폭락하고 그러면 전문가들이 그래요. 견디셔야 됩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지금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시하시면 돼. 웃기고 있는데 진짜 무시하시라니까. 네. 그러면 돼요. 네, 이거 무시할 일이지 뭐 견디시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폭락한 게 아니다. 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대만이랑 일본이 더 많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상호 관세 때문이다. 그러면 캐나다하고 중국이랑 유럽이 폭락했어야지. 트럼프가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관세 얘기 꺼내지도 않아요. 대만한테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을 압박하려면 한국, 일본, 대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뭘 안 한다니까 지금.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요. 언론 뉴스를 이제 잘 가려서 보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잠깐만요. 목소리 잘 나가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반도체 관련주들 좀 더 보여드리면 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이게 무너져 내리잖아요. 이래요. 그 다음에 SOXL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ETF인데 반도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10% 올라갔다. 그럼 얘는 30% 상승하는 거예요. 3배. 떨어질 때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떨어지잖아요. 얘는 30% 손실나요. 3배짜리. 한국인들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만 좋아하겠어요? 중국이나 일본 쪽에도 좋아하는 사람도 많겠지. 근데 어쨌든 3배짜리. 근데 보시면 작년 7월 달에 고점 찍고 사정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가 70이고요. 지금은 16입니다. 그럼 몇 분의 1이에요? 4분의 1.
이상이잖아요. 좀만 더 떨어지면 5분의 1로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에 투자한 개미들 많아요. 작년에 여기다 왜 개미들이 많이 투자했을까요? AI 전성시대,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갖고 반도체하고 이쪽을 많이 샀다고. AI 수요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 물렸어. 다시 다 물렸다고. 이건 작년이죠. 24년? 23년도에 뭐 물렸을까요? 2차전지요. 오늘 공매도에 대한 이제 두려움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쭉 이제 하락을 하니까, 아침에 시작했을 때는요, 코스피 지수가 처음에 아침부터 급락을 했죠. 왜? 금요일날 미국이 폭락을 했으니까. 근데 아침에 중소형주들은, 특히 소형주들은 그렇게 많이 안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쭉 빠진 거거든요. 근데 오늘 지수를 급락시킨 주범이 누구냐? 물론 삼성전자도 한 4% 빠졌어요. 그죠? 네. 최근에 좀 올라간 거 반납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2차전지가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 에코프로 보세요. 2차전지. 그냥 전저점이 여기에요. 여기를 깨고 바로 그냥 12% 급락합니다. 무슨 진짜 무슨 못을 망치로 못 박듯이 그냥 뚫어버리더라고. 그냥. 이거 더 떨어질까 아니면 여기서 멈출까 궁금하시죠? 에코프로, 그죠? 이럴 때는 이 차트를 뒤집어서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요령인데, 자 보세요. 네, 질문을 해볼게요. 이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고점 근처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머뭇거렸죠? 그러다가 오늘 뚫은 거예요.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다시 확 내려올 것 같으세요? 차트만 보고 느낌이 어때요? 아,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 아니면 아니다, 바로 다 떨어질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한 것 같지 않아요? 맞죠? 네. 근데 이거는 차트를 뒤집어서 봤잖아요. 그 본격적으로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 그때는 차트를 뒤집어서 보면 의외로 쉽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거 더 떨어지는 차트입니다. 왜? 아, 2차전지 쪽에 공매도 세력이 붙겠구나. 사람들이 겁을 먹어요. 이게요, 2년 전에 근데 진짜 기가 막혔거든요. 2차전지가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은 테마가 형성이 안 됐는데 우리나라만 가더라고요. 심지어 국제 리튬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2차전지 어쩌저쩌고 그래서 엄청 가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시가총액 1, 2위까지 올라갔던 거 아니에요. 이때 고점 가격이 30만원이에요. 근데 오늘 가격은 얼마일까요? 49,000원. 뒤에 올려줘서 5만원이라고 합시다. 몇 분의 1 토막이에요? 6분의 1 토막이에요. 뭡니까? 2차전지가 2년 전에 이때 개미들이 여기에 다 몰려갔어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개미들이 2차전지에 엄청나게 물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30만원인데 여기 10만원 근처까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니까 정부에서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공매도 금지시켰어요. 우리나라 증시 공매도 금지. 그때 그래서 이게 상한가 나온 걸걸요. 정부에서 오죽 답답하면, 예? 얘네들 때문에 공매도 금지를 시켰겠어요. 그게 오늘 이제 재개가 된 거예요. 그동안은 외국인들 불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근데 바닥을 잡기는커녕 계속 떨어지죠.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특강해드린 내용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그냥 아주 짧게만 얘기할게요. 전기차 2차 전지는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이제 정권을 잡은 지 이제 딱 2달 지났거든요. 미국의 트럼프가 계속 대통령을 할 수도 계속 하겠죠. 그 다음에 다음에 대통령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트럼프가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도 할 수 있다고. 농담하는 거 아니다 그랬거든요. 설령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다음에 그죠? 자기 후계자를 딱 어떻게 해놓고 가겠죠. 미국의 민주당을 박살을 내놓겠지. 두 번 다시
미국 정권 못 잡게. 요번에 임기 4년 동안 그거 하고 있거든요. 중국을 거의 반신불수로 만들어 놓고 그거에 맞게 민주당도 밟아놓을 거예요. 미국의 민주당. 그러면 트럼프는 신재생 에너지 안 좋아해요. 굉장히 안 좋아해. 트럼프는 대통령 되자마자 항상 했던 게 뭐예요? 파리 기후협약 탈퇴 이런 거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제 돈 많은 그 세력들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트럼프는 석유 재벌, 그죠? 이쪽에서 밀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를 밀겠어요? 화석연료를 밀겠어요? 화석연료를 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알래스카 LNG 그런 거 왜 하겠냐고. 미국에 있는 모든 할 수 있는 거 석유, 가스 마음껏 캐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2차 전지 전기차를 밀어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 그 다음에 공화당이 미국의 정권을 잡는 동안 전기차 2차 전지는 계속 안 좋겠죠. 이런 얘기하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거 말고도 할 거 많아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것저것 해서 돈 많이 벌고 있고요. 테슬라는 뭐 먹고 살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 기술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이게 자꾸 이제 작년에 그리고 올해 작년에 그랬지 막 캐즘이다 캐즘 버티면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다 틀린 거예요. 그게 캐즘이 맞으면 리튬 가격이 벌써 돌아섰겠지. 근데 안 돌아섰잖아요. 리튬 가격도. 그죠? 그래서 뭐냐 2차 전지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년 전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 테마주를 우리나라에서 올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말 그대로 국제적인 호구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다 물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2차 전지 전망이 이제 어둡다고요. 트럼프 미국의 공화당이 정권을 잡는 동안은 계속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신재생 에너지, 뭐 기후 위기 이런 거 전 다 대부분 사기라고 보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또 음모론자 취급하시는데 아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오버한다고. 환경이 파괴 안 되도록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너무 오버하잖아. 어디서 유럽에서 네? 너무 오버한다니까. 경유차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경유차 비싸게 팔아먹을 때는 언제고 갑자기 경유차 끌고 다니면은 나쁜 놈들이래. 요즘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종목도 좀 더 보시죠. 2,000원지 근처도 가지 마세요. 오늘 7% 급락했죠. 근데 대단해 참. 신용이 막 늘어나요. 포기 안 해. 2차 전지 이쪽은 거의 광신도들 같아요. 광신도.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걸 왜 계속 사? 저 캐즘이래. 캐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미치겠어. 그러니까 2년 전에는 2차 전지에 미쳤고요. 지금은 어디에 미친 거예요? 네. 반도체, AI, 포스코홀딩스 4% 급락했죠? 철강회사인데 2년 전에 이만큼 갔잖아요. 뭘로? 2차 전지로 리튬 그걸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포스코가 대략 20년 전쯤에 크게 폭등했던 적이 있어요. 이때는 진짜 포스코가 대중국 관련주로 돈 많이 벌었거든요. 워렌 버핏이 정말 좋은 회사라고 극찬을 했으니까 실적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서 갔던 건데 그거를 한 18년, 17년 만에 여기서 뽑은 거예요. 그래도 왜 가는데 나 2차 전지래. 2차 전지 가지고 아직 큰 수익이 나는 게 아닌데 가더라고요. 이게. 뭐가 뛰면 모두 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양이라고 2차 전지 회사. 사실 2차 전지 갖고 2년 전에도 수익이 크게 나는 게 제가 보기엔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왜 그 배터리 아저씨 여기 금양 이사 출신이라며 막 어쩌고저쩌고 막 회사에서도 홍보 막 하더니 세상에 여러분도 22년도 23년도에 종목들이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근데 얘는 거꾸로 올라가더라고. 이게 22년도에요 한 5천원짜리 주식이었거든요. 22년도에 폭락 엄청 나왔잖아. 주식시장 23년도까지 24년도까지도 그랬고
근데 5,000원짜리가 한 20만 원 가까이 갔잖아요. 몇 배 간 거예요? 거의 한 40배 간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이러고 있어. 거래 정지됐죠. 네. 상폐될 것 같아요. 고점 대비 20분의 1 토막입니다. 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강조해 드릴게요. 2년 전에는 전기차 쪽, 그 다음에 전기차래보다 2차 전지지. 2차 전지에 들어가서 장렬하게 전사하더니 작년에는 AI 반도체에 또 혹해가지고 와서 물린 거예요. 3년 전, 4년 전에는 뭐 갖고 물렸는 줄 아세요? 전 이런 거에 잘 안 속거든요. 저도 뭐 가방끈 길어요. 가방끈이 길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방끈 짧은 사람 별로 없거든요. 네. 가방끈 길다고요. 근데 뭐 이런 거 제가 이해 못했겠어요. 근데 이쪽에 투자를 안 했다고. 왜? 하도 난리를 지기니까. 3, 4년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거의 재택근무하고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 이제 곧 올 것처럼 막 그랬잖아요. 메타버스. 응? 메타버스. 2020년, 21년이니까 4년 전, 5년 전 얘기잖아요. 오죽하면은 페이스북, 그죠? 네. 마크 저커버그의 그 페이스북 회사 이름을 바꿨잖아요. 뭐라고? 메타로. 근데 그 메타가 지금 메타버스 그쪽 가지고 실적이 얼마나 나오고 있을까요? 가상현실 메타버스. 곧 메타버스에서 올 것처럼 그랬는데 아니요. 아직도 안 왔어요. 아직도 안 왔다니까? 그래서 AI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물론 AI 때문에 지금 많은 게 변하긴 했더라고요.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죠? 네. 저는 AI를 기회라고 생각 안 하고 인류에 대한 위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AI 때문에 바뀐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당장 1년 안에 모든 게 싹 다 바뀔까요? 안 그렇다니까. 그래서 2차 전지도 그렇고 작년에 AI 반도체도 그렇고 이거 다 뭐예요? 네. 사람 잡는 거라 이게. 언젠가는 이제 세상이 바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그렇게 뭐 6개월, 3개월, 1년에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AI 반도체 떨어질 때 이거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잡으시면은 서학개미들, 먼저 산 서학개미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죽어 나가는 겁니다. 2차 전지 이렇게 폭락하는 거 보면서 교훈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하고 이제 대형주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6% 급락했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오늘 7% 급락했고 LG 화학도 급락을 세게 했겠죠.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인기 많았던 포스코 엠텍 이때 2년 전에 이게 무지하게 많이 갔거든. 지금은 어때요? 너덜너덜하잖아요. 이런 데 가서 싸다고 사시면 우스갯소리로 싸다구를 맞아요. 뺨 싸대기가 넣는다고 하거든요. 네. 싸다 그러면 진짜 싸다구를 맞습니다.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시잖아. 함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2차전지 캐즘? 아니 뭐, 응? 2차전지 캐즘이라 그러는데 아이고 네.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뭐 나니까 얘기해드리면 그 이재명 씨 오늘 아침에 그 지지율 조사가 나왔던데 기가 막히던데요? 응? 민주당하고 그 리얼미터 이제 여론조사 있잖아요. 리얼미터 오늘 보니까 뭐 잠깐만 기사 보여드릴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잠깐만요. 뭐 민주당이 크게 앞섰던데. 안 보인다. 아 여기 있네. 이 정도 여론조사 수치면은 이재명 관련주 오늘 점상한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리얼미터라는 곳에서 이제 여론조사한 건데요. 네. 국민의힘 36%, 민주당 47%. 와, 11% 차이 나네. 11% 차이면 오차 범위 벗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정권 교체 57, 연장은 37, 20% 정도 차이 나거든요. 이 정도면 뭐 이재명 오늘 상한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지금 말투를 약간 삐딱하게 얘기해볼게요. 삐딱하게 의도적으로. 아니 점 상한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났구만.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끝났네. 보수 그냥 괴멸되겠네 또. 네? 근데 오늘 이재명 관련주 상한가 간 거 있어요? 개적주들 말고 없잖아요. 아침에 오히려 폭락하던데. 이재명 관련주 중에 올라오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급락한 것도 있고 지금 막 섞여 있거든요. 무죄 받은 지 오늘이 한 3, 4일째 되잖아요. 거래일 기준으로. 네. 거래일 기준으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 여론조사 안 믿더라고. 밑에 댓글은 안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지율이 좋고 저런데 왜 가는 데마다 이재명 씨는 욕으로 다 먹어요? 저 지지율 조사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해드렸죠. 이재명 씨 무죄 선고 나온 다음에 뭐 얘기해드렸어요? 이재명 씨가 방탄조끼를 벗나 안 벗나 잘 보시라고.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게 확실하고 본인이 그래서 조기 대선 열렸을 때 대통령이 될 게 확실하면 뭐가 무서워서 방탄조끼를 입고 댕겨요. 입고 있잖아 방탄조끼. 언제? 오늘 거예요. 31일. 오늘 사진이잖아. 왜 안 벗는데 이거? 응? 그리고 왜 평상시 한 번도 안 갔던 그 천안함 그죠? 네. 거기 추모하는 그 행사장에 가서 왜 또 쌍욕을 얻어먹고 오냐 이거예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일 텐데. 응?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씨 뜻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은 입을 보지 마시고 어딜 보라고 발을 잘 보라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 아니 뭐 조기 대선 열리면 이재명 씨 뽑고 그러시는 거는 뭐 여러분들 자유지만 저는 이제 돈 갖고 돈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전문가니까 네. 이재명 주는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신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재명 씨 관련주로 꼭 해야 된다면 상황 다 끝나고 나서 하셔도 돼요. 아셨죠? 네. 그쪽은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누구냐면 하이드로 리튬인데 2년 전에 미친 듯이 갔어요. 얘도 뭐 2차 전지로 2,000원짜리가 6만원 갔거든요. 몇 달 만에 2,000원짜리 6만원 갔다고 몇 달 만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당시에 뚜껑 열려가지고 다 2차 전지를 들어갔고요. 갖고 있는 주식 막 그때 30-40% 손실 나는 거 다 손절치고 일로 들어가서 다 물렸어요. 최근에는 한국 주식에서 30-40%씩 손해나는 사람들이 다 팔고 미국 간 거예요. 왜? 서학개미들이 돼가지고 미국의 M7에 들어가서 장렬히 전사했어 지금. 근데 미국의 M7 종목들이 지금 가격 조정이 안 끝난 거예요. 조정은 있잖아요. 조정은 뭐냐면 조정이 언제 오는 줄 아세요? 조정은 두 가지 경우에 와요. 첫 번째 세력이 나갔을 때. 세력이 나갔을 때. 두 번째 개미들 털 때. 그때 조정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개미를 털려고만 억지로 막 흔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온 거면 좀만 참으면 돼요. 이빨 꽉 깨물고 좀만 참으면 돼요. 근데 세력이 나가서 이제 조정이 들어오면은 이때는 그냥 빨리 눈치를 채고 던져야 되는 게 현명한 거죠. 근데 M7 종목들을 보면은 아까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뭐 신고가 더 갈 것처럼 하다가 떨어지잖아요. 개미도 무지하게 썼다니까 그거. 그러면 이제 조정을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조정이 시작되면 조정은 두 가지거든요. 조정이 시작되면 가격 조정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이 와요. 가격 조정이 뭐예요? 폭락. 기간 조정은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M7 종목들은 지금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직 안 끝났어. 먼저 때려 맞은 다음에 두들겨 맞은 다음에 돌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 들어가면은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하실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학개미들이 고통을 받기 시작했다. 우리한테는 좋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무슨 사이코패스라서 저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행복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저 사람들이 크게 저렇게 물렸다는 건
바이든 때 많이 올라갔던 그 선진국의 대형주들에서 이머징 증시에 다른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대만이랑 우리나라랑 특히 우리나라 여기를 쌩 난리를 치면서 두들겨 패겠어요. 갑자기. 이해가시죠? 네. 한쪽은 개미 터는 거고 한쪽은 세력이 나간 거예요. 개미를 터는 쪽은 우리나라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선진국 증시 아니에요. 이머징 증시예요. 우리나라 선진국 아닌가요? 선진국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아직 부족한 면이 좀 있으니까. 근데 선진국 증시 아니에요. 네. 좋게 보시고, 아까 이재명 씨 얘기 한 번만 더 하고 시간 다 됐으니까. 네. 이재명 씨의 정말 저 리얼미터,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맞다면, 근데 웃기잖아요. 아니 저렇게 민주당의 지지율하고 그게 높은데 왜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안 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 방송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비상계엄 전에 제가 대통령 욕을 좀 많이 했어요. 너무 실망스럽다고. 네. 저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왜 안 해? 언젠가부터 안 하더라고. 자신 있으면 하지 왜 안 하냐 이거예요. 냄새나죠, 그죠? 자, 이게 뭐냐? 애니능률입니다. 애니능률은 뭐? 윤석열 테마주잖아요. 아무리 봐도 눌림목인데 사지 마세요. 사지 말라고. 아무리 봐도 눌림목 같은데, 네? 그죠? 냄새나서 갑자기 환기 종목이 되니까 신용도 다 사라졌어. 그 덕분에 환기가 돼가지고 환기 종목 돼서. 근데 있잖아요, 이거 거의 2차전지와 같은 광신도 집단인 것 같아. 신용 쓰는 사람들. 동신건설을 사신 분들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신용 써서 산 사람들만 줄지를 않아. 신용. 에이텍 줄지를 안 줄어. 아니 여기서 폭락을 겪고, 그죠? 네. 유죄 나올 뻔했다가 무죄 나와가지고, 그죠? 네. 왔다 갔다 했는데 세상이 크게 안 줄었어. 안 나가. 이 정도면 신용 써서 사신 분들은 광신도끼가 있는 거지. 에이텍 모빌리티 더 늘어나요. 축하한다 진짜. 응? 축하드린다고요 진짜. 이게 뭐냐 이게. 수산 INT 미쳤어. 더 사. 네. 세력일까요? 광신도적인 개미일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무서워 죽겠습니다. 응? 무서워 죽겠어요. 야, 대단합니다. 근데 신용 늘어난 애들이 많이 못 간 거 아시죠? 이재명 관련주도 무죄 나오고 나서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은 신용을 못 쓰는 잡주들이 있어요. 신용을 못 쓰게 한다는 건 회사 상태가 안 좋다는 거거든. 상대적으로. 그런 애들은 좀 신고가 것도 있는데 얘네들은 신고가 안 나잖아. 신용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는 그 신용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재명 씨가 방탄복을 벗는지 아니면 방탄복을 하나 더 껴입는지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씨가 이제 대법원에서 2, 3개월 안에는 이제 어떤 유죄냐 무죄냐를 받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가 나올지. 지켜보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건 정리해 드릴게요. 트럼프 상호 관세도 아니고요. 국내도 재개도 아니에요. 대통령 탄핵 선거 언제 나오냐. 그리고 이재명 씨도 민주당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반드시 뭔가를 할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죠. 그죠? 네. 그 돌아가는 걸 잘 보고 제가 또 판을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떤 그쪽에서 뭔가 하잖아요. 준비를 좀 세게 하고 뭐가 보이면 대번 주식들이 움직이거든요. 또 제가 또 그거 전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눈치채는데 그죠? 네. 오늘은 이제 일찍 주무시고 나라가 좀 어수선하고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럴 때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잠을 좀 푹 주무세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뭐 술을 많이 해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술을 끊은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옆에서 술 먹는 거 보면 술에다 물을 너무 많이 탔더라고요. 술이 술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한 주당이 말술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술은 도수도 낮고 술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런 것 때문에 운동을 못해서 영양부실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걱정, 불안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서요. 잠을 푹 주무세요. 네. 그래야 몸이 회복된다니까. 아셨죠? 잠을 푹 주무시라. 네. 밤늦게까지 휴대폰 보고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그만 보시고 잠을 자세요. 그래야 건강이 돌아선다니까. 건강이 좀 돌아서야, 그죠? 주식 투자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니까. 네. 오늘 밤 일찍 주무시고 내일은 또 이제 반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또 설명 또 열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다 털고 일찍 주무세요. 아셨죠? 네. 자,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